안녕하세요. 좌포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성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왔어요. 촉촉히 가을비가 내리는데 이 가을비가 가을 작물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야유로 나가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여름 끝 무렵, 가을 초입, 그래도 야유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겨울에 물도 좀 넉넉하게 흐를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벌초 주간이죠. 벌초 주간이라 미리 벌초를 한 사람들은 이 비 때문에 약간 또 이렇게 풀이 자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주에 이렇게 벌초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오늘 우리 부목님, 옛날 닉네임은 또수님인데요. 부목님이 2세를 가졌다고 하네요.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알려왔네요. 오늘 이제 부목님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 새싹반 56기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부목님이 카페에 오셔서 선배로서 그동안 투자했었던 비법을 새싹반들에게 나눠주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전날 우리 회원 한 분이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큰일 날 뻔 알았거든요. 공매로 입찰을 했습니다. 희망임대라고 해서 지금 공매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매매 그 다음에 경매보다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는 희망임대 주택이 있는데요. 그것을 입찰을 했고요. 임장을 가서 내일 발표하는데 또 오늘 물건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매매로. 그런데 내일 낙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물건이 2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겠죠? 어디냐면 강동이었습니다. 강동. 그래서 물건 만약에 떨어지면 이 물건이라도 잡아놓을까 그런 마음에 가계약을 했는데 다음날 낙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가계약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A씨는 실거주 집을 구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본인이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매주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침 매물로 나온 5억 4천짜리 집을 발견했고 100%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보아온 집들보다는 훨씬 좋아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4천만 원을 깎아서 5억의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사를 할 거고, 이런 기초적인 매매 금액, 그 다음에 계약 날짜,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입주할 거다,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와이프와 상의를 하니까 와이프가 반대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의 계약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으니 가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례에서 꼭 인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정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계약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 체결 전에 혹시 변심할까 염려가 되어서 해당 물건을 묶어두기 위한 이유 때문에 가계약을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내 마음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물건을 잡아놓기 위해서 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물건을 잡아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오후 2시에 그 물건을 가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6시에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계약자가 또 나타나서 자기가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면 집주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가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집을 당신과 계약을 못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가계약을 해약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매 금액이 이 사례에서 매매 금액이 특정되었습니다. 5억 4천에서 5억으로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짜는 특정 지어지지 않았지만 대강 예를 들어서 뭐 11월 5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잔금 시기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와이프와 상의한 후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정식 계약을 쓰겠습니다 라고 합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계약할 때 이 정도는 하죠. 이렇게 될 때 이 계약은 정식 계약이 된 것입니다. 정식 계약이 됐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가계약에 대한 인식들이 있죠. 어떤 인식들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매도인은 가계약금이 적으니까 계약이 취소되면 2배로 물어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5억 4천짜리를 5억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에 5억 4천을 준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까 500만 원 받았으니까 합쳐서 1000만 원 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가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과 본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약금이 적으니까 2배를 주면 되겠다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두계약이고 뭐 정식 계약도 하지 않았고 또 계약금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돈 500만 원만 돌려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도 가계약인데 뭐 하며 그 돈을 계약이 해지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약이 얼마 안 되니 그냥 그 돈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원도 가계약금 50만 원을 걸었는데요. 그냥 그 가계약금 50만 원만 떠늘어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계약을 구두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이런 혼신의 원인은 비록 가계약이라 해도 좀 더 디테일한 조건들이 수반되지 못해서 나타난 해석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협의를 문자로 주고받으면 더 좀 분명한 계약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5억 중 가계약은 5천만 원으로 하고 우선 계약금 중 500만 원은 오늘 지급하고 4천만 원은 계약하는 날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상호 협의를 하고 이것을 문자로 남긴다면 이 계약은 빼도 박도 못하는 정식 계약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후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는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별도 협의가 없으면 우리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인 걸었지만 계약금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계약이나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입니다. 이거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약금 일부를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아니라 전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 판례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이 얘기한 것 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 사례에서 아까 계약금 5천만 원이잖아요.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약금을 줘야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매수인의 변심으로 계약금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약금을 해약금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약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약금이 기준이 아니라 계약금의 기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일상생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요. 또한 그 금액이 소액이라서 본 계약과 다르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 자체가 가계약이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다. 또한 구두 계약만으로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까지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사례 두 번째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넣은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계약금 일부만 넣은 거예요. 다음날 오전 중으로 계약금의 나머지 잔금을 넣기로 한 상태였고, 그래서 다음날 매수인이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니 계좌 입금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한 결과 매도자가 계좌를 폐쇄하였고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한 겁니다. 이때 매매계약의 해체 금액은 계약금의 일부에 배액 상환을 한 상태에서 말이죠. 이럴 경우 가계약만 한 배액 상환하면 될까요? 아니다는 거죠. 법원의 판단은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했고요. 23014 더해 231378. 혹시 이제 이 팟캐스트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제 유튜브 방송으로 이 문자로 나갑니다. 대법원 판결 23014 더 231378 판결이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전에 판결들은요, 이 가계약금만 배액을 배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계약금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약금에 대해서 한번 하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니까 특히 감기 유념하시고 건강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